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0일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특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는 특별 방송이라는 명칭도 좀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주말마다 우리가 만나 뵙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말의 남자 김민중 대표님 또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주 뵙니까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초등학교가 아니라 드디어 예전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초이스 스탁과 시킹 알파의 수익률 배틀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순서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추천되었던 종목들 성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뭐 초이스탁이 추천한다고 봐야겠죠.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또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고 들어서요.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 몇 개월 동안 시킹 알파와 초이스 스탁에서 추천됐던 종목들의 성적부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코너 자체가 이제 무엇인지 이미 잊어버리셨을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준 대표님과 저의 대결이 아니고 각각의 시스템에서 그냥 스코어링이 높고 매력적인 기업들을 한 개씩 재미의 요소와 또 그리고 교육의 요소와 또 수익률의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주시장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그때는 또 추천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그거 대신에 그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집중을 했고 다시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추천을 이제 배틀에 했던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해드리고 오늘의 이제 배틀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이 이제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여기 제가 이렇게 쳐드린 요 박스 안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두 개가 초이스탁이 추천한 시스템이 추천한 거고 밑에 두 개가 시킹알파가 추천한. 그래서 음, 요 빨간색은 제가 일부러 강조한 건 아니고 셀에서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면 빨간색이 나오게끔 이렇게만 이제 표기해서 어떤 종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예, 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소비재 기업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초이스하게 추천한 게 이제 온홀딩스하고 메르카도 리브레를 했고요. 그다음 시킹알파 시스템에서는 JD.com과 카니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기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10%로 가장 현재 수익률이 높고 어제 또 메르카도 리브레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프리마켓에서 또 한 8% 정도 급등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어, 예. 상당히 좀 지루하고 되게 이 종목도 되게 무겁고 이러지만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상당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시점에는 어떤 게 수익률이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할 거예요. 그건 시장의 유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하고 어떤 호흡이 맞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도 잘 고르시면 훨씬 더 개인의 수익률을 올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좀 골랐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이번 하락장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대폭락을 맞았던 업종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플러스인 게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현재 한 7.4%로 ARM 홀딩스하고 두 개가 이제 조이스탁에서 추천했고 시킹 알파에서는 TSMC하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음, 초이스탁에서 추천한 케이던 시스템즈가 지금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추천하기로 해서 한 종목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했는데 여기서는 시킹 알파에서는 트윌리오를 추천이 되었고 음, 시스템에서 초이스탁은 디로컬을 했는데 디로컬이 마이너스 24%로 여기에서는 좀 성과가 안 좋은 편입니다. 디로컬은 사실 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라서 장이 좋으면 팍팍 튈 수 있고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좀 잘 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래로 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 좋은데 여전히 뭐 성과나 이런 쪽은 좀 좋아서 조금 더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천했던 게 이제 저희
테크놀로지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조이스탁에서는 이제 풀트럭 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제가 주저주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미국 예.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좀 붙으면 아, 기업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어떨지 잘 모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풀트럭 예. 얼라이언스는 이제 이게 쉽게 하면 트럭 화주와 이제 화물을 맡기는 이런 화주와 이제 그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매칭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제공해 주는 회사입니다. 다행히 이제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서 3%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고 시킹 알파 시스템에서는 셀레스티카를 추천했는데 셀레스티카 워낙 이제 비싼 가격에 있다 보니까 하락이 많이 높았고 지금 또 반등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네.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셀레스티카가 풀트로 올라스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시스템이나 종목들을 이렇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몇 개월간 추천됐던 주식들의 성과를 보니까 초이스탁이 단연 시킹 알파를 앞서고 있네요. 그것도 근데 당시에는 단연이라고 하기에는 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는 합니다만은 음,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보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음, 예, 일단은 초이스탁의 우세숭으로 좀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공지 말씀 제가 까먹기 전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이제 5월 10일 날 저희가 녹화는 5월 8일 날 하고 있는데요. 5월 10일 날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5월 11일이 초이스 스탁하고 시킹 알파의 프로모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킹 알파나 초이스 스탁 멤버십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나면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꼭 신경 써서 시간 내에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성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주식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의 투자 자금을 넣는가, 그리고 혹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도 초이스 스탁이 추천하는 종목부터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저희의 하나의 테마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그 배틀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연 초이스탁과 시킹알파는 어떤 미준 토픽을 추천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이걸 오늘 테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준 대표님께서 지금 초이스탁이 분석하기로는 어떤 미준 토픽이 가장 유망한지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준 탑픽 중에서 각각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씩을 고르자. 이게 이제 이번 주제여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툴에 넣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스코어링이 높고 하는 순서대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나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준 탑 20에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기업들이고 뭐 또 대표님께서 뭐 컨텐츠 이런 것들 다 제공하고 계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되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네, 탑 20 종목이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한 세 종목 정도를 뺐습니다. 일단 왜 뺐냐면 하나는 이제 MS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코인하고 움직여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또 현물 주식하고는 조금 달라서 ETF로 되어 있는 기업들 빼고 나머지 현물로 되어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이 두 가지 툴에 넣어서 저희가 일단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코어하고 밸류에이션 분석하는 매트릭스 툴에 넣어서 어디에 위치해 준 지금 있는지를 가지고 1차 필터링을 했고요. 두 번째는 1차 필터링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 성장률이 좀 높은 기업들, 그거에 비하면 PER은 좀 낮은 기업들 해서 이제 2차 필터링을 해서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을 딱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제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로 세로 축을 나누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스코어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 그다음에 최저 50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여기가 고평가, 맨 위에가 고평가, 밑에가 저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점수들을 쭉쭉쭉 찍어 보니까 제일 지금 현재 점수가 낮게 받고 있는 게 이제 탈렌 에너지라고 음, 하는 회사고, 그 회사가 50점인데 50점이면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상위 38% 정도 어, 되는, 어, 네. 저희가 기준에서 봤을 때 한 40 정도, 40점 정도를 넘어가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냥 투자 대상, 그러니까 검토를 해볼까 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50점이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70점, 네, 70점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만큼 있는데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음, 이 70점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 정도에 해당이 돼요. 어, 그러니까 5,600개 중에서 560등 안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예, 10%에 들어가면 그냥 다 우량주다 이렇게 거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점보다 살짝 낮지만 여기 보면 우버, 뭐 셀레스티카, 플란티어, 뭐 이노데이터 뭐 이런 데들이 거의 다 뭐 한 70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기록하고 그 이상 이제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86점이 있는데 상위 요때부터는 0.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메타, 구글, 엔비디아, TSM은 기업 분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거의 그냥 좋은 기업이다. 그럼 언제 살 거냐? 그게 타이밍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게. 제가 리스크 할 때도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란 부분 하나 하고 수급적인 부분, 매매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 요거만 맞으면 요게 해당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TSM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메타가 좋을 수도 있고 뭐 또는 브로드컴이 제일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준은 이 스마트 스코어 순위로, 그러니까 TSMC, 엔비디 요 순으로 일단 1차 필터링을 했습니다. 예, 점수가 높은 순을 일단 필터링을 쭉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말을 오를 것 같은 걸 그냥 고르세요. 그럼 이건 초이스탁이 고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골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분석하실 때에, 저희가 이런 형태에 보실 수 있는 그 기능들도 새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완성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안 그려보시더라도 그룹별로 다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1차적으로는 차트를요? 저는 이 차트를 만들어 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트를 하면 모바일이 너무 빡빡해서 이게 약간 예, 그룹으로 나누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좋은 기업인데 좀 가격만 비싸요. 요런 기업. 얘는 음, 조금 위험해요라는 기업. 요 기업은 지금 사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그룹을 나눠서 예,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싹싹 넘기면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관심 종목을 다 볼 수 있게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 방송이나 다다음번 방송에서는 아예 완전히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안 그려 보시고도 네, 그냥 네, 개인들도 그런 컨셉으로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매트릭스 차트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점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1등인 거예요. TSM, 네, TSMC,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음, 됐고 예, 두 번째 필터링은 이제 성장률 개념에서의 필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이제 가로축은 EPS 성장률, 세로축은 PER. 그래서 성장률 대비 PER이 얼마가 되느냐를 놓고 매트릭스의 점들을 쭉쭉쭉 찍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팔란티어하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제외했는데 왜냐면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일단 EPS 성장률이 흑자 전환을 해서 음, 퍼센트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 과거가 마이너스고 지금 흑자인데 얘를 어떻게 퍼센트를 표시할 거냐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로 표시해야 돼서 저희가 그냥 여기다 따로 빼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퍼가 1600배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가 쉽게 하면 1000배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냥 이익이 안 나서 나오는 배수지 주가가 비싸서 나오는 배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흑자 전환한 기업들은 아마 PER이 수백 배에서 막 1000배 단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흑자 전환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저 PER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저거만 가지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수는 네,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이 40, 그러니까 450배가 현재 되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최고를 160을 찍어놨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값들이 다 나란히 쫙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러게. 쟤를 넣으면 도저히 이게 구분이 안 되겠구나 해서 따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하고 크레도 테크노에서 데이터는 제가 여기 따로 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어차피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봤고 요 순서들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다시 좀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제일 예상 높은 거는 브로드컴,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TSM, 뭐 구글 요런 순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성장률 순으로 보면 다시 요렇게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쭉 하는 것들하고 이제 교집합들을 이제 제가 좀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TSM, 구글 요 순서대로가 상당히 괜찮겠구나. 그럼 이제 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순서로만 보면 브로드컴 1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브로드컴을 고르지 않고 AMD 2위를 골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짧게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성장률로만 보면 브로드컴이 제일 높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로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률이 이제 되게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런 이제 낮게 이제 예. 형성이 됐던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약간은 아쉽다. 하지만 성장 자체가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브로드컴이 음, 상당히 성장주냐 그러면 진짜 성장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매출액도 잘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에서도 봐도 이 단기 차트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이게 잘 풀려서 좀 음. 주가가 반등하는 형태의 모름이 있어서 얘도 괜찮은 형태거든요. 제가 좀 마지막에 걸렸던 부분은 바로 요 밸류에이션 쪽에서 아, 좀, 네, 좀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적정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저평가 이제 가격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살짝 적정가를 벗어나서 이제 고평가형으로 막 진입하는 요 구간에서 어차피 이 배틀이 이제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우리가 매매 신호에 따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쭉 놔두는 사실상 방치하다 그러니까 보유 장기 보유 겸 방치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요 기업을 조금 제외하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AMD를 보게 됐고 AMD를 보다 보니까 나머지 조건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최종 종목은 그래서 제가 AMD로 결정을 했고요. 그 예. AMD는 제가 초이스탁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사이트를 띄워서 실제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1등은 뭐 브로드컴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AMD를 선택을 했는데요. AMD를 눌러보면 지금 100달러 정도 하고 있고 음. 제가 이제 늘 보다시피 이제 스마트 스코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좀 이제 살펴드릴게요. 스마트 스코어를 눌러보면 80점이고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2점이 됐어요. 아, 이게 올라갔네요. 이제 점수 올라간 거죠. 이제 AMD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도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음,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실적 나왔으면 다른 기업들이면 아마 한 10% 정도는 튀어야지 사실 정상인 그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컨센서 향후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뭐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좀 우려 사항들을 좀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매출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한 매출이 한 7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다. 이런 정도를 음, 이제 코멘트를 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되게 좋은 점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AI 가속기가 이제 올해 말로 원래 예상이 됐는데 상반기로 당겨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출을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사실 호재와 악재가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 자료들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조금은 더 우려하는 쪽의 것들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PS의 그 추정치의 변동값을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EPS 리비전이라고 하는 값이 시킹 알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추정치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을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투자자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된 주가냐,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이 밝혀졌을 때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악재가 될 것이냐, 이게 판단하는 게 투자자한테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악재라고 하는 EPS 리비전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EPS 리비전과 매출액의 리비전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때 이거를 탑픽으로 뽑는 게 맞을까? 이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질적 분석에 필요했던 마지막 음. 포인트였는데, 예.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동안 떨어지기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지만 이미 기사로도 다 나왔고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반대로 실적이 나왔을 때 더 오르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주가의 하락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EPS나 매출액의 리비전도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관세나 이런 전쟁들을 풀어가고 있고, 이제 협상도 오늘도 보니까 뭐 영국하고는 협상한다고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풀린다고 하면, 걔 때문에 눌렸던 애가 바로 그냥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도 역시,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악재는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의 그 상승 촉매가 나오면, 조금은 잘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AMD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이쪽 영역고 음. 그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을 발표해서 80점이 됐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여기 저희가 요 사이트를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옅은 이제 오각형이 예, 보이시잖아요. 예. 요 옅은 오각형이 1년 전의 그 수치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딱 뗐을 때 보면 두꺼운 수치가 지금 수치거든요. 그럼 1년 전에 비하면 AMD는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된 거죠. 그럼. 성장성도 더 1년 전보다 좋아지고, 재무 안전성 원래 100점이었지만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지고, 현금 창출력도 좋아지고, 독점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더 좋은 기업이 되었죠. 근데 반대로 주가는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혼자 조정받다가 반도체 조정받으면 같이 받고, 뭐 그러면서 사실상 웬만한 악재들은 다 나온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 스코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이 1년 동안의 데이터가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점수가 꾸준히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현재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점수를 90점씩 쭉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거는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90점 돼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사례로 듀오링고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회사들은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고 실제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런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66점, 68점, 69점, 72점, 73점, 79점, 80점. 그러니까 계속 좋은 기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과의 악재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하단에 내려보면 성장성도 과거에는 55점이었는데 지금 80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80점 이상이면 초고속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미국에서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독점력도 90점까지 올라왔고, 재무안전성 100점, 수익성은 이익률이 낮으니까 25에서 30, 40 이렇게 수익성도 점점 지금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현금 창출력도 90점.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뭐 볼 거 없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네, 주가 흐름의 차트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계속 빠진 거죠. 단기 차트로 봐도 계속 빠졌고 중기로 봐도 중기는 아직 반등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기에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가는 이 밑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중기 매도 신호 상당히 느리거든요. 느리기 예. 때문에 어떤 시장이 꾸준히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중기가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서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변곡점에서는 단기 차트를 보시는 게 좋고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마켓 스코어에서는 이제 탐욕 정도의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공포 수준에 있거나 이럴 때들은 상당히 빠른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단기 차트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차트가 지금 5일선이 21선을 뚫었고 이제는 21선이 그러니까 5일선이 지금 60일선 장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1선이 101.63달러인데 음. 지금이 100.36이고 아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101.78이니까 아마 오늘 뚫을 아, 가능성이 좀 그러게요. 있어 예. 보입니다. 음. 61선을. 그래서 61선을 뚫고 저 100달러대를 계속 잘 지키면 아마 21선, 61선이 차례대로 아마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들이 좀 안정기가 나타나면서 좀 좋은, 그러니까 수급으로도 조금은 좋은 신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좀 생기는 포인트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주가 EPS 차트인데 요거는 이제 미래의 주가를 결정해주는 이제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는 요 EPS 우리 예상치라고 하는 요렇게 그려드린 이제 점선이 이렇게 증가하느냐 안 하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과거에 뭐 200불, 200달러 넘어갔다 지금 거의 뭐 한 80달러 요렇게 빠진 거거든요. 이만큼씩. 음. 네. 하지만 이제 기업 가치는 지금 계단식으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때문에 약간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고 EPS 리비전이 좀 낮아질 수는 있죠. 그런 기사가 나올 때는 흔들리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네, 이 방향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잘 견디지를 못하니까 네, 장기로 마음을 먹고 샀다가도 한 10%만 떨어지면 또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 상승에 비하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상당히 과도한 네, 그런 수준까지는 떨어져 있어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아까 브로드컴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좀 낮은 네, 그런 상태다라고 볼 음. 수 있고요. 밑에 이제 내려보시면 요 성장률들이 나오는데 매출액이 이제 올해 예상 성장률이 20%, 내년도도 20%, 내후년도 15% 음. 정도인데 이 정도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데 속하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하고 내년 지나면 이제 성장률이 좀 꺾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이 정도까지 성장률 나오면 반도체 업종에서 아마 상위에 랭크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익이 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었는데, 올해도 이익이 2배 이상. 그러니까 121%, 내년도에는 61%, 내후년도에도 28%. 그러니까 즉 음.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실적과 관련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큰 우려 없이 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는 꺾이지 않아요. 근데 2027년도까지 안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게 컨센서스는 이게 가까이 올수록 좀 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음. 애널리스트들도 3년 후에 예상 실적을 예상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맞출 확률들이 좀 떨어지니까 요거는 조금 더 오면서 변동되면 요게 한 1년 정도 줄어들면 그때쯤에 성장률을 판단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가로만 보시자고 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길면 2년 정도 안에 성장률이 잘 성장하고 성장이 가속화되면 충분히 성장주로 보고 그 정도 기간 안에 투자하거나 매매를 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살펴드릴 건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저평가인데, 저평가도 좀 많이 저평가죠. 지금 그러네요. 상태가 예. 보면. 이제 AMD가 요때 180달러일 때, 요때 보시면, 요때는 지금 이제 고평가에서도 매우 고평가에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EPS가 오르건 말건 간에 밸류에이션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은 요때는 이제 주가가 7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맨 밑에 점선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건 매우 저평가하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음. 우리가 이 상황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때는 사실 저희가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는 나쁜 뉴스들만 생성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데 나쁜 뉴스가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사기 두렵죠. 그러니까 저희도 매수 신호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등하고 턴되고 수급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저희는 이제 매수 시점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충분히 싸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잡더라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에도 2, 3년 동안은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쪽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매매 신호를 보면 매매 신호가 5월 6일 날 음, 신호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0.23% 하락으로 지금 나오는데 5월 6일 날 네, 5월 6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 보유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00달러, 100.59달러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는데 과연 이제 맞출 것이냐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이제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 신호가 나왔던 6개월 동안의 차트를 보면 사실 6개월 동안 이게 매수 신호가 안 나왔었거든요. 쭉 보면 안 나왔고 이 시점에서 계속 안 나오죠. 이 하락하는 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이때 처음으로 수급도 맞고 밸류에이션도 맞아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니까 바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으니까 안 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흐름들이 시스템에서 이 정도면 다시 수급적으로도 조금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고 좋은 기업 싸고 수급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제 엔드 조건이 되면서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리면서 또 빠지면 수급이 깨지면 다시 아마 매도 신호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어쨌든 매수 매도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요 시점이 장기적으로는 또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요 재무에서 이제 실적들 발표하면서 이런 실적들이 다 들어왔는데 요 재무 차트에서 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이 과거에 이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잘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아까 마진율,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이제 점수도 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 2%, 3%, 5%, 7%, 9% 이렇게 음, 영업 마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 성장률도 앞으로 2년 동안 한 2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마진율의 회복과 매출액의 성장이 아마 이게 덩어리를 키우는 데는 조금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데이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대결 종목으로는 대표님 그 탑픽 중에서는 제가 이거는 AMD로 선정을 음. 했습니다. 예,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녹화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도 우리는 이제 서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근데 대표님이 AMD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내심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그 미준 그 올인원 멤버분들은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주식을 새로 사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공유를 해드리는데 제가 AMD를 안 가지고 있다가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저는. 근데 음. 최근에 이제 다시 산 게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5월 5일 날 사고 바로 이제 멤버분들께 나 샀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5월 6일 날 딱 매수가 뜨더라고요. 초이스닥에서. 그래서 네. 속으로 되게 다행이다. 잘 샀나 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준 탑픽으로 포함된 AMD가 초이스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킹 알파로 좀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더 있어요. 에피소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큰 금액은 아니고 이제 영국에 로빈후드가 들어와서 로빈후드로 이제 계좌 만들고 같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제 딸한테 뭐 투자할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아는 기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옵션은 10개 정도 되나? 그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걸 하나 고르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고른 종목이 바로 이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화면상에. 네. 이게 지금 소송파에서. 뭐냐면 듀오링고예요. 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둘 다 듀오링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넷플릭스를 할까 구글을 할까 막 하다가 결국 이제 듀오링고를 둘 다 너무 좋아하기 음, 때문에 네.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32%예요. 많이 올랐죠. 네. 예, 엄청 맞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가 주식 되게 잘한다. 같이 이렇게 살 때 저도 이게 음,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방송에서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듀오링고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하고 듀오링고 얘기할 때 너희들도 맨날 이용하고 굉장히 중독성도 있는 것 같고 앱이. 그래서 지금
발전도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사자 해서 같이 샀는데 어, 주식이 잘 올라가서 애들도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요, 주식 투자에. 아, 네네. 그래서 어, 초이스탁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킹 알파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지 화면을 먼저 공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준이 지금 그 탑픽이 20 종목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20 종목 중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킹 알파의 뭐 대표도 아니고 그냥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은 어떤 종목에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퀀트 레이팅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서 순위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종목이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B2가 있죠. B2는 그 비트코인 울트라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ETF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선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2위를 차지하는 게 크레도 테크놀로지 4.91, 3위가 셀레스티카가 4.70을 받고 있고요. 네 번째로 점수가 높은 게 우버, 그리고 다섯 번째로 TSMC까지 이제 강력 매수를 받는 종목이 20 종목 중에 다섯 종목이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가 1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수가 5점 만점에 4.98이면 거의 만점이잖아요. 조금은 네.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일 동안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비트코인이 달리고 있는지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세 가지 호재가 갑자기 겹쳤습니다. 가장 먼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국고에 5%를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축 법안이 통과된 주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햄셔 그 주가 국고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주 단위로 준비금을 도입한 주는 없었는데 이번에 뉴햄셔 주가 처음으로 이제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60일 이후에 발효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주가 50개가 있으니까 한 주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들도 연달아서 도입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요. 어제죠, 오늘이죠, 오늘. 오늘 이제 미국의 상원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혁신 가이드 그리고 재정법 표결을 시작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표결은 아니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암호화폐 전반에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제일 잘 나가는 ETF가 블랙록이 이슈한 IBIT가 있잖아요. 근데 이 IBIT가 2025년 들어서만 지금 69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그 수익 유입된 금 ETF가 그 GLD라는 가장 커다란 이제 금 ETF가 있는데 이 순 유입 달러 가격 65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금 ETF보다 드디어 그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암시하는 바는 드디어 금보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얘기는 이제 제도권에 어느 정도 금만큼의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기관 투자자들이 최소한 금을 사는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연달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99,330입니다. 그래서 99,300. 네. 예,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엄청나죠. 한동안은 모멘텀이 좀 강화되면서 달리기 시작할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깅알파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가장 좀 좋은 점수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종목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공교롭게도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연초에 비해서 27.9%나 주가가 빠졌고요. 6개월은 플러스 3%, 그리고 1개월 동안은 44%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많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적 분석하면서 현재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지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컨트레이팅은 5점 만점에 4.91인데요. 밸류에이션은 D를 받고 있고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도 D를 받으면서 두 가지는 조금은 점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A 플러스, 그다음에 모멘텀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올라가면서 A 등급을 받고 있고요. 리비전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AMD랑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A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은 4.21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14명의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는데 14명 중에 13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아니면 매수를 줬고요. 나머지 한 명만 그 보유를 줬습니다. 그 반면에 매도를 주장하는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더 좋습니다. 4.53을 받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13명이 커버를 했고요. 13명 중에 8명은 강력 매수, 4명은 매수, 그리고 1명만 보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탭으로 이동을 해서 아까 이제 리비전 점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표로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요. 2025년에 대한 전망치는 6개월 동안 78%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과거 3개월 동안은 23% 이렇게 전망치가 23% 그리고 6개월 동안 78%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닝 결과도 좋았고 계속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전문가들도 계속 어닝의 컨센서스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2026년도 마찬가지죠. 6개월 동안 45%, 3개월 동안 13%나 올라갔고요. 2027년에 대한 컨센서스도 32%,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 꾸준히 상승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인데 아까 김인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1570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PER이.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과거 5년의 평균이 없죠.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레도 테크놀로지 역시도 변동성이 극심하지만 이 변동성을 좀 감내만 할 수 있다면 적절한 투자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PSR을 보면 아직은 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PSR이 24배 그리고 포워드로 봐도 19.28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도 PSR은 사실 조금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수치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크레드 테크놀로지는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년 동안 매출은 100%, 그러니까 지금 이두 배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출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55% 이상 매출이 급상승할 예정에 있고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EPS 성장률은 더 좋겠죠. 그래서 EPS가 앞으로 1년 동안은 184%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도 평균적으로 한 116%,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베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킹 알파에서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3.7%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같은 섹터랑 비교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종목 경쟁 기업하고 비교하면 24% 이상 마진이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과거 5년간의 평균은 60.65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진이 최근 들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비타 마진도 과거 평균 5년은 마이너스 8.7인데 최근에는 플러스 4.3으로 올라갔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13%에서 이제 드디어 1.56%로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캐시플로우 오퍼레이션,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과거 5년 평균은 마이너스 6밀리언입니다. 600만 달러 정도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이제 손실을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1100만 달러 정도 흑자로 전환을 한 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은 걸 제외하고는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게다가 PS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과거 1년 동안 2배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60% 정도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금에 따라서 어닝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아직까지도 그 미존 탑픽에 계속해서 담아 놓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크레도 테크놀로지 잠깐 그 도표에 나와 있었잖아요. 초이스탁에서는 네네. 지금 크레도 테크놀로지 어느 정도의 그 평가를 해주고 있나요? 아, 네네.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검색하면 지금 여기 스마트 스코어가 이제 54점이라서 전체 상위 33%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 다른 데서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미래 성장성이 85점이라는 얘기는 그냥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그냥 탑 1% 안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으로는 성장주를 찾는데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찾을 수는 없다. 이게 분명하다. 근데 이제 성장주를 어떤 타이밍에 살 거냐.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막 한 5에서 10%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지수가 1, 2% 오르면 하루에 막 10%씩 오르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손을 대는 종목이지. 나는 변동성이 정말 2%만 넘어가도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안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레딧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되게 심할 것이다.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이직흑자 전환했으니까. 근데 요 안에 잘 보시면 작년께 이렇게 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 요렇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 전에 비하면 성장성이 훨씬 좋아졌고 사업 독점력도 좋아졌고 현금 창출력, 캐시플로우 아까 대표님 영업 활동 현금으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도 점수가 70점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결국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진단을 만드는 이유들도 그 지표를 보고 저희도 이제 그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보고 그걸 다 해석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한 거를 요 그래프로 그냥 딱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성장성 부분, 그다음에 수익성 부분은 좀 낮다. 그다음에 현금 창출력은 좋다. 이렇게 딱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뭐 성장률은 여기서 뭐 똑같이 나타납니다. 뭐 올해 매출액에서 뭐 120%, 음, 2배 이상이죠. 60%. 이게 높고 EPS도 뭐 180% 이렇게 나오니까 성장성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단기, 중기 요 단기 차트가 지금은 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서 모멘텀으로도 음, 되게 좋은 요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킹 알파에서 좀 높았듯이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점 그거 하나인데 이제 1년 전에 보면 스카이노 테크놀로지가 요 5월달 작년 5월달에 보면 저희 밸류에이션에서도 적정가 내진 저평가에 지금 들어와 아,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요때가 주가가 19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19달러니까 요때 크레딧 테크놀로지를 봤다고 한다면 되게 저평가됐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성장주들을 이제 지금 요때는 이제 완전 이 점선을 벗어난 형태까지 이제 주가가 맞아요. 80달러까지 워낙 갔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좀 요때 이제 11월부터 해서 쭉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니까 얘가 나쁜 기업 또는 부실한 기업이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았던 건데 지수가 조정받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많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을 견딜 수 있어야 그래도 테크놀로지에서 아마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지만 성장하고 좋은 기업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요런 이제 기업들 찾는 게 제가 여기 발굴 들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다 이미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 섹터도 그러니까 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레시피가 계속 추가될 거거든요. 앞으로 추가될 예. 거면 한 8개가 지금 라인업에 돼 있는 그래요? 상태라서 이걸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섹터를 조금 나눴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 발굴 성장주에 들어가면 크레도 테크놀로지처럼 요렇게 위가 뾰족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위가 음. 여기가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성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성장성을 말하는 거라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이런 형태들도 좀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테크놀로지 되게 좋은 성장주 중에 밸류에이션이니까 좀 시장에 조정받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연동이 됐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뉴스 쪽에서 저희가 컨텐츠로 제공하는데 여기 있네요. 우량주 점검이라고 해서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선택한 기업.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 날 영상을 찍었어요. 어. 4월 10일 날 영상을 찍어서 어 이제 제가 소리는 좀 끄겠습니다. 그때 이제 찍어드린 이유가 요즘 공포 점수가 18점. 요즘 보시면 마켓스코어 공표. 예, 그래서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종목들을 쭉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기업들, 뭐 적게는 30에서 한 50, 10% 빠진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개해 드렸고, 얘가 조금 밸류에이션만 더 맞으면 아마 저희도 추천하거나 편입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오고 이제 반등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분명히 이제 좋은 기업들이고, 이때 보면 주가가 최고가 대비 60%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 뭐, 시킹알파랑 크게 지금 데이터 자체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형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뭐 충분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배틀을 하니까 한 종목만 골라야 되니까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안에는 약간 공격형의 어떤 이게 성장주도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니지만 조금 우량한데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조금 오를 종목의 그룹도 있어야 되는 거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AMD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의 어떤 포트폴리오로서는 되게 좋은 그래서 혹시 뭔가 안 맞더라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되게 높은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되게 좋은 기업이고 그래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공격주죠. 공격수 완전 맞으면 한 200%씩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의 유행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준 탑픽 중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웬만큼 성적 내면서 웬만큼 S&P는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형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지금 성장주에 주목하고 있느냐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아마 성과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좋은 성과들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유용한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 케이블, 그러니까 굉장히 초고속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의 가장 큰 고객이 지금 매출 기여도가 86%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아마존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네.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아니면 아마존이 됐건 하나의 기업이 매출의 86%를 차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갑자기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시장의 방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지금부터
지금 반등 기미가 있는데 이 반등 추세가 쭉 이어지면 아마 크레드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 그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AMD라는 종목,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어쩌다 보니까 둘 다 이제 AI 수혜주인데요. 미준 토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20개 종목 중에 두 개의 각자 다른 시스템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수치적인 분석과 또 아울러서 추가적인 스토리 부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너무 유용한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주말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